첫째 날 강의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물론이죠. 두 번째 시간의 내용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되면서 제2강 소비 트렌드와 전통시장 마케팅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트렌드, 요즘 소비자들이 어떤 성향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구입을 하는가,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파는 상인들이 거기에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케팅의 근본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물건을 안 사가, 아유 바보들, 이렇게 말하는 상인들이 있는데 그건 상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상인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좋다고 하지 않으면은 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좋아야 사는 거지 상인이 좋다고 100번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원하고 어떤 소비 행동을 보이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시간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2강 소비 트렌드와 전통시장 마케팅 방안인데 그의 두 번째 강의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행동 변화, 소비자의 어떻게 지금 행동이 변화하고 있는가.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강의실을 나가게 되면은 하루 또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코로나19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의 행동은 크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저성장 시대입니다.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고 예측을 하고 있죠. 저성장, 과거에 10%의 성장을 하던 고도 성장 시대, 70년대, 80년대죠. 그때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가. 그래서 지금 중국은 고도 성장 시대이지만 한국은 저성장 시대로 바뀌었고 미국이나 일본은 진즉부터 저성장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성장 시대에 들었으니까 성장이 되지 않으니까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소비하는 것이 자꾸 위축이 되고 늘어나지를 않아요. 소비가 되어야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죠. 소비가 되지 않은 게 소비가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하게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이 국가에서도 지금 큰 걱정거리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 소비의 정착. 가치가 뭐냐? 지금 소비자들은요, 나에게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다는 것은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것만 삽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한 건 나 살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기꺼이 사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가치가 있다 보면은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을 보고 왜 이렇게 중요한 것,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을 안 살까? 이렇게 불평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비자들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가치의 소비가 지금 점점 중요시되고 정착되어져 가고 있는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대량 생산이 이루어져 갖고 물건은 많아요. 파는 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상생의 시대. 서로 잘 사는 것. 어려운 개념입니다. 상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문제, 성장과 개발의 시대를 지나서 즉 환경 문제와 보존의 문제에 대해서 가치를 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 친환경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큽니다. 특히 그거에 대해서는 소비자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표시하고 있어요. 못 살던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국민소득도 3만 불을 넘어섰어요. 이렇게 되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거거든요. 이때쯤 되게 되면은 삶의 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인간답게 좀 살 수 있느냐. 나도 좀 잘 살고 싶다.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도 그러죠. 우리 가족도 좀 가족답게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일찌감치 퇴근하고 집에 가서 텔레비전 보고 편히 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에는 좀 어디 가족끼리 외출도 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를 가지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통시장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은 문 닫는 데가 많아졌거든요. 이게 전통시장이 활성화하는 데에는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문제, 삶의 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건강보조식품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뭘 먹어야 되냐, 뭘 먹어야 내가 건강하고 좀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걱정하는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장마라든지 태풍의 영향이 크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닥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바로 기후변화,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차츰차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행동이 그거에 맞춰서 소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도 조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빅데이터의 시대. 빅데이터라고 해서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보가 넘쳐나는 거죠. 지금 엄청난 정보가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백과사전을 봐야 됐지만은 지금은 백과사전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에다가 그냥 물어보면 되죠. 물어보면 인터넷에 답이 다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 질문을 올렸고 거기에 답이 있고 수많은 정보가 한글로 된 것, 외국어로 된 것도 몽땅 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도 아주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상인들보다도 어떤 경우에는 상품의 지식이 훨씬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풍부한 정보가 있는 반면에 나만의 스타일, 나를 좀 보일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성이 중시되는 그런 시대에 들어섰고 거기에 맞춰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소비자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수시로 찾아보고 그것을 자기 사업에 응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는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아낍니다. 절약합니다. 저가 상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격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품질의 제품이라면 저가를 찾아서 소비자가 갑니다. 그 자료는 인터넷에 충분히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으로 보고 구매하고 그러는데 상인들은 그냥 오프라인에서 점포에서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이렇게 되어서 가지고는 뭐가 맞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한테 맞추라고요? 소비자한테 맞춰야 돼요.
소비자가 안 산다고 해가지고 소비자를 뭐라고 해서는 안 돼요. 소비자가 왜 안 사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로 올바르게 소비를 합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죠? 싼 가격에 아낍니다. 그 다음에 똑바로 올바르게 소비를 합니다. 바른 소비를 해요. 그래서 잘못된 구매가 일어날 경우에는 판품하고 당장 뭡니까? 환불 받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에서 자 잘못 샀다고 해갖고 와서 환불해달라고 하면 환불해 줍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판 거에 대해서는 딴 물건으로 가져가. 뭐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좀 다행인 거죠. 그래서 바르게 구매를 합니다. 잘못 구매가 이루어졌을 때는요, 바로 환불 조치 취하고 교환을 받든지 또는 돈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죠. 파는 상인들보다도 상품에 관한 지식이 훨씬 많은 소비자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가격 비교를 통해 가지고 다른 점포에서는 얼마에 팔고 있다는 것을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는 똑똑합니다. 소비자는 굉장히 위대합니다. 상인들이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그분들의 맞장구를 칠지언정 그 사람들을 나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랬죠. 안 사고 나가면은 뒤통수에 대고 욕한다고 했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되면 그 소비자는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소비자는 나가서 지금은 인터넷에 다 올립니다. 올리게 되면은 100명의 잠재 소비자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소비자에게 불평, 불만을 소비자에게 내놓는 상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불평, 불만은 누가 하는 겁니까? 소비자가 하는 거죠. 그 불평, 불만을 없애는 것, 그걸 해소시키는 것을 누가 하는 것이냐? 상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좀 끓더라도, 속이 뒤집어지더라도 소비자들의 마음에 맞춰주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최근 1년 전과 되게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1년 전에 비해서 올 1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게 되니까 이루어진 소비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걸 상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안 와서 못 살겠다.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소비자들, 상인들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자, 소비자들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 가기가 싫다. 나는 그런 데를 꺼려한다. 꺼려하니까, 거기에 맞춰주는 과연 판매의 방식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것이 상인들이 소비자들한테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세일 한쪽 이용 증가. 싸게 파는 거. 이거 저렴하게 파는 거에 대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89.5%, 거의 90%예요. 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당연하죠. 상인 여러분도 물건을 사요. 다른 데 점포에서. 물건을 살 때 저렴한 걸 사잖아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일이나 한쪽 행사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전통시장에서 세일 행사를 합니다. 세일 행사를 할 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남부시장에서 세일 행사를 하면 전 점포가 참여를 해야 돼요. 세일 행사를 하는데 어떤 점포는 참여하고 어떤 점포는 참여하지 않고 그럽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 점포가 어떤 점포냐? 잘 나가는 점포예요. 잘 파는 점포에는 난 세일 안 해. 이래버립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안 돼요. 한다면은 전 점포가 세일을 동시에 같이 해주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은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를 위해서? 시장 전체를 위해서 그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두 번째, 조금씩 구매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이걸 흔히 요즘 말로 소포장이라고 하죠. 왜? 1인 가구나 또는
노인 가구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식재료나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수박을 사더라도 편의점에 가면 조각으로 잘라서 팔죠. 그렇게 되는 거 보면은 지금은 소포장으로 해서 판매. 내가 많이 사가지를 않겠다 이거죠. 조금씩 오고 내가 먹을 만큼만 사겠다. 예전에 보통 4인 가구라고 했는데 지금은 4인 가구가 되지 않아요. 가구 세대에 보통에 되면은 1인 가구도 많고 2인 가구도 많습니다. 세대수가 분화가 돼가지고요. 옛날 대가족 시대하고는 상당한 소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격에 신경 쓰는 일이 증가다. 이건 세일 판촉 행사에 증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가격에 대해서 봅니다. 우리가 어떤 매장에 들어가서 또는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 가격을 상당히 먼저 주시합니다. 물건도 물건이지만 상품의 가격이 얼마짜리인가 이거에 대해서 가격을 보고 일단 저렴한 것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렴한 타사 상품을 구입하는 쉽게 내가 가격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의 상품은 얼마일까? 우리가 우유를 사더라도 똑같은 A우유, B우유, C우유, D우유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똑같은 크기의 우유를 살 때 가격을 다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요, 무슨 우유네, 무엇이 들어갔네,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일단 저렴한 가격에 우유를 구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 1년 사이에 이루어진 변화가 뭐냐면 구매 행동에 있어서 소량 구매에다가 싼 거 구매, 좀 더 가격이 저렴한 구매로 소비자 행동이 변화를 했다는 것이 주요한 지금 최근 1년 동안의 소비자 변화입니다. 물론 비싼 물건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비싼 물건은 우리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사치품에서는 비싼 물건이 많이 팔립니다. 근데 전통시장에서 사치품 팔 일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검은망이라든지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가의 비싼 물건일수록 잘 팔립니다. 그거를 살 수 있는 구매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물건은 사치품에서 좀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가 제품에서 비싼 물건이 잘 팔리는 거고요. 나머지 일용 필수품에서는요, 저렴한 상품이 많이 팔리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소비자의 변화가 일어났고, 특히 두 번째 소비 트렌드의 인식을 좀 해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소비가 변할 건지.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가 1, 2년 내에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장기간으로 갈 것 같다 보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전통시장의 대응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라인 비디오 소비가 증가합니다. 온라인으로 보되 비디오, 영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소비자들이 그런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거의 유튜브를 많이 보죠. 우리 좀 나이를 조금 드신 분들은 많이 본다면 그냥 화면으로 되어져 있는 정지 화상을 좀 많이 보죠. 그래서 좀 본다 보면 사진 정도 보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경향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장년층도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튜브를 통한 홍보라든지 상품의 판매라든지 또는 우리 시장의 알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나이 드신 분들도 드디어 유튜브를 코로나19 때문에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시장 하인들도 내가 마인드가 변해진다면 나도 유튜브를 할 수 없는가? 나도 유튜브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거를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어야 돼요. 조직이 있어야 돼요. 상인들이 그 유튜브에 능숙하게 올리고 하는 것을 할 수 없어요. 상인들은 물건을 준비해서 구매해서 판매를 하는 전문가이시지 유튜브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건 맡겨야 됩니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건 매출로서 커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앉아서 뭐 기다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시대. 이건 아까 요즘의 소비 트렌드하고 똑같은 현상이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 다음에 고급을 지향하는 쪽도 있어요. 시중에 풀린 자금이 많기 때문에 고급, 아까 사치품은요, 비싼 거, 지금도 비싼 거 잘 팔리는 데는요, 돈 많아요. 삽니다. 그래서 고급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고급 제품은 조금은 지금은 코로나19 시대에는 조금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 경향이 나타나요. 왜? 경제가 불안하니까 소비를 줄이니까 소비가 위축되니까 고급 제품이 조금 멀어지는 그런 상태에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성비를 따지게 되죠. 가격 대비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가성비 높은 상품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됐고 기존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를 보이게 됩니다. 요즘 신제품 내놔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알려갖고 이 신제품 좋은 거 나왔으니까 사세요. 이거는 코로나19 시대에 잘 맞지 않아요. 새로운 상품보다는 즉 뭐냐 기존에 내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상품 요것을 주로 구입한다. 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잘못된 구매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구입을 하는 경향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장에서 성장에서 지금 성장 확대를 하는 그런 전략에서 현상 유지 전략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불안하니까 그래요. 앞으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현상을 유지해. 소비자들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전통시장 상인들의 최대의 전략은 뭐냐? 현상 유지해. 여기서 내가 예전보다 더 판다. 물론 코로나19 시대에 더 잘 팔리는 그런 상품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지금 최대의 전략은 뭐냐? 기존에 코로나19 시대에 오기 전에 있었던 그런 전략, 코로나19 시대 때 오기 전에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 현상을 유지하는 것, 그런 전략, 그런 전략으로 지금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로 얘기하면 좀 뭐 그렇습니다만 stay home and safe. 집에 머물러라. 그리고 안전한 것을 유지하라. 이거 방역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소비에서도 집에 머물러 있어요. 집에 가만히 있어요. 집에서 소비하려고 해요. 집에서 물건을 사려고 해요. 그리고 안전한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기존 브랜드 경험했던 것들을 구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중심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회가 무엇이 어떻게 되느냐보다는 지금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코로나에 안 걸려야 되고 우리 가족이 안 걸려야 되고 가족 중심적인 그런 사고에 아주 충실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소비자들의 추세거든요. 그 가족 중심의 상품들 이런 것들 중요해졌죠. 가족이 똑같이 먹는 것은 똑같이 소비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식품입니다. 그 식품 소비에 있어서 가족 중심적인 사고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 네 번째로는 공유 경제가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자, 공유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이 공유경제라는 것은요, 공동으로 물건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를 하지 않고 공동으로 여러 사람, 예를 들어서 카풀이라더니 대중교통도 하나의 공유경제예요. 그런 거 또는 빌려서 쓰고 렌트하고 뭐 이런 거가 되는데 뷔페 음식점 가게 되면은요, 반찬 뭐 하나를 놓고도 여러 사람이 거기서 떠가잖아요. 그게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때는 음식에 하나의 찌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수저를 같이 담근다든지 이런 거 서로 공유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꾸 멀리 오게 된다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경제, 자전거도 공유경제, 뭐 시에서 마련해가지고 같이 타고 뭐 앱을 통해서 내가 어디 가서 어디까지 타고 가서 거기다 놓고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 혹시 내가 걸리지 않을까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꾸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경제에 대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데에서는 지금 타격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집합, 사람들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는 기피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판매 전에 사람이 운집이 돼가지고 많이 모인다 이런 데에는 되게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코로나19 되고 난 다음에 소상공인들도 어려워지고 있지만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상당히 어려움이 더 큽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대면 소비 확대. 하도 말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비대면 얼굴을 서로 마주보지 않고 물건을 사는 것. 이게 비대면이거든요. 자, 결제수단, 쇼핑몰이 활성화돼야 되겠죠. 비대면으로 판매를 하려면요. 자, 결제수단을 인터넷으로 하면 아마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결제수단이 무통장 입금일 거예요. 무통장 입금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원시적인 그 비대면 결제 수단이거든요. 요즘에는 그거 되지 않고 거의 페이를 이용해서 결제해버리죠. 아주 편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처음만 좀 복잡하지 한번 사용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습니다. 중국은 현금 거래에서 카드 경제를 뛰어넘어서 없애버렸어요. 카드를 없애지고 바로 핀테크, 즉 QR코드 결제로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한 3년 전에 중국에 한 1년간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할 때 보니까 아주 저는 QR코드를 사용을 외국인들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카드를 썼어요. 카드를 쓰니까 종업원들이 상당히 불만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복잡하게 카드 쓴다고 그런 불만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다 거의 현금을 쓰면 가장 싫어합니다. 중국에서는. 그 다음에 카드 쓰는 사람 싫어해요. 제일 좋아하는 것은 QR코드로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아주 편하고 편리하거든요.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지만 자, 결제 수단도 빨리 페이로 전환돼야 되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고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 남부시장도 빨리 도입해야 돼요. 우리 보면서 야 이게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상품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콩나물도 똑같은 형태로 소포장돼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래야 가격을 책정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은 그 상품을 내고 우리 전통시장의 문화가 있죠. 덤의 문화 조금 더 준다 이거죠. 소포장이 된 데다 조금 더 얹어주는 이런 형태가 된다 보면은 대형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문화가 전통시장에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잠깐 미래의 코로나19 시대인데 앞으로 유망한 업종
이게 신문에 발표된 내용인데 이 중에서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될 거, 이런 것 중에서 우리가 어떤 쪽으로 좀 돼야 된다는 거 조금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PC 업그레이드 사업, 이게 수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PC 수리하는 거예요. PC에 관련된 거. 지금 가정에 필수품이에요. 컴퓨터 없는 집이 없거든요. 그래서 PC에 관련된 산업 아주 유망합니다. 이런 상품 구매도 PC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PC를 넘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모바일, 핸드폰으로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로 넘어가지는 않더라도 PC에 관련된 산업. 그렇다면 우리 상인들도 PC, 점포에서 지금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포스죠. 포스 정도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단말기를 통해서 스캔해서 그거를 결제하는 수단으로 좀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카드죠. 그런 정도라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전통시장 안에서 몇 퍼센트가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린이 전용의 맞춤 가구 사업입니다. 자,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이들을 많이 낳지도 않지만은 아이들을 위한 상품에는요 소비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와 관련된 사업, 교육 사업이든 또는 어린이 관련 상품들, 이것이 곽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 사람들도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개인 맞춤형, 개인 맞춤형은 개인의 개성이 중요시 되거든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소량으로 판매하는 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호서비스업은 우리 이쪽에 건강상품하고 관련이 있죠. 건강을 위한 상품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한번 우리 전통시장 안에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건강 보조 식품들 판매하고 있는 데 있거든요. 그런 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인화된 방송 서비스, 콘텐츠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아까 유튜브 같은 거, 또는 블로그 같은 거, 또는 트위터라든지 이런 거, 페이스북,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 그거 어려워 몰라. 그러면은요, 그쪽이 필요하다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하고, 자기가 못하면은 어떤 기관에 아웃소싱 맡겨가지고라도 그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빠른 사람들은 이미 다 넘어갔고, 대기업들도 다 이미 온라인으로 쇼핑몰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대형마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미 자기네들 다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못 팔는 거 온라인 쪽에 다 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을 알려주는 서비스, 이건 사업 서비스죠. 실시간 가장 팔리는 유망한 상품이 뭔가, 이런 것을 알려주는 사업도 있어요. 소비자들에게 그걸 다 알려주는, 내가 카메라를 사야 되는데 어떤 걸 사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개인에게 맞추어서 이거 사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걸 알려주는 사업 관련 서비스죠. 실시간. 그 다음에 온라인 할인 구독 서비스, 온라인으로 할인 구독을 해주는, 온라인으로 사면은 좀 싸게 해주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책도 이북이 나왔죠. 온라인으로 책, 오늘날 도서관에 가면 책들이 쫙 꽂아져 있는데, 발달된 도서관에 가면요 책이 별로 없어요. 전부 온라인으로 돼 있어요. 이북으로 돼 있고 얼마든지 프린터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약품 통합관리 사업, 이건 의약품 건강 관련하는 사업이죠. 의약품 사업. 이건 앞으로도 계속 곽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전통시장에서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한약재 같은 것을 남부시장에서 조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건 건강에 관련되는 전통적인 약품이거든요. 이게 현대의약품은요, 약품
상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전통시장이. 그리고 판매할 수도 없고요. 약은. 근데 건강에 관련되어지는 한약재는 충분히 전통시장 안에서도 팔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 에너지 전략 시스템, 에너지 전략은 뭐, 에너지 전략은 가전제품은 이미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지만은, 우리 전통시장에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좀 잘 빨리 떠오르지는 않는구만요. 그 다음에 개인 전용 무선 네트워크 사업, 이건 게임 사업. 저도 좀 생각하고 있는 거, 이 전통시장 안에요. 게임장 하나 좀 유치를 했으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게임 산업이요, 무섭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안에 게임을 대단히로 한번 설치하고 해보면은 이 젊은 친구들을 유입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게임 이런 오락 이거에 관련되는 거. 그래도 앞으로 그래도 활성화가 그래도 좀 될 수 있는 건 음식하고 오락업이에요. 오락 두 가지는 아주 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형 선박 토털 항해 관제 시스템, 이건 레저 뭐 이런데 뭐 요트 사고 뭐 하는 것인데 우리 전통시장하고 별로 관련 없지만은 레저와 관련된 용품들, 레저, 여가, 여행 이런 거와 관련, 여행은 코로나19 시대에 완전 직격탄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자 그래도 코로나19 시대에 외출을 위해서는 자 등산용품이라든지 또는 캠핑용품 이런 것들은 잘 팔립니다. 그래서 레저와 관련되어지는 그런 용품들 한번 우리나라 이미 유명 브랜드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저가 상품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상품을 구성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유망 업종을 통해서 전통시장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걸 보고 이것이 지금 유망산업 업종이라 보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전통시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좀 구상해 보라는 거죠. 앞으로 유망한 쪽으로 나가야 되지 자꾸 쇠퇴하는 쪽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이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디오 소비 급증. 아까 얘기했죠. 근데 지금 어떤 시대로 가고, 코로나19에 어떤 시대로 가고 있느냐? 비디오. 아까 유튜브 중심돼서 나가니까, 우리 성인 여러분들도 유튜브 관심 가져주세요. 유튜브가 뭐냐? 모르면 자식들한테 묻어서라도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갖고 자꾸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못하면은 자 전문으로 어느 분한테 의뢰를 하면 됩니다. 자 가격에 민감해졌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가격에 민감해서 저가격.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세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장 전체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현장 유지요. 앞으로 발전하기보다는 발전해서 막 크게 더 막 성장, 물론 그런 업종이 있어요. 그런 업종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현장 유지에 중점을 두시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잡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장 또 발전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방어하는 그런 코로나19 시대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돼요. 판매자는 욕구는 뭐 많이 파는 거죠. 많이 파는 것을 자꾸 머리에다가 두면 안 돼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니들을 원하는 거거든요. 원하는 것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럼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소비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거를 유식한 말로 리서치, 조사라고 해요.
조사를 하지도 않고 이런 것을 소비자가 원할 거야 라고 이렇게 내놓는 거, 그건 판매자의 생각이에요. 이러지 말고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요즘 싼 것을 원한다 그러면 가격을 좀 할인해서 내놓는 거, 뭔가 가격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업계에는 기회죠. 이게 아까 공유 서비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코로나19 시대에는요, 자동차 업계는 판매량이 물론 줄었어요. 소비가 위축되니까 줄었더니만은,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자동차를 개별적으로 타고 다니는 것을 선호하지, 대중교통이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거 타기가 두렵거든요. 특히 공유경제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업계에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개가 나왔군요. 그 다음에 비대면 매장 선호. 이 쇼핑몰이에요, 인터넷. 비대면. 전통시장에 제일 취약한 것이 비대면. 쇼핑몰이에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시장에 와야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우리는 그거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빨리 유입을 할 수 있도록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고려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지 제품 선호. 요거는 전통시장에 강점이 있어요. 현지 제품이라는 것은 뭐냐? 로컬 푸드라는 거예요. 로컬 푸드. 이게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완주본 로컬 푸드라든지 전주푸드의 로컬 푸드 판매점이 있어요. 이건 가까운 거리에서 오거든요. 이 로컬 푸드는요, 일단 건강을 추구하는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지역에서 생산된 식료품을 내가 구입해야 되겠다. 식재료. 로컬 푸드에 간. 전통시장도 대부분 로컬 푸드예요. 로컬 푸드를 강조하는 전통시장이 돼야 돼요. 우리 지역의 상품, 물론 전주 남부시장에 있는 상품들 중에서 일부 상품들은 타 지역에서 멀리에서 오는 상품들도 있어요. 그 상품보다는 우리 지역, 전라북도, 전주를 특히 주변으로 하는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들을 구매하는 것, 이것이 코로나19 시대에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아마 판매자들이 이거를 강조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 건강한 야식사. 이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특히 전염병이 돌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전염병 들고 그러면은 다 그냥 통제를 하고 못 나가게 하고 그냥 안에서 뭐 죽든지 말든지 하라고 다 불질러버리고 그랬죠. 근데 오늘날의 시대에는 그렇게 못 하는 거죠. 스스로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손 잘 씻고, 정부에서 하는 그 시책을 잘 따라줘야 돼요. 나는 건강해서 그러지 않았다. 글쎄요. 새로운 위중 증가. 인터넷이라더니 모바일에 뭡니까? 드디어 중장년들이 진입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뭡니까? 이제는 젊은이들의 전용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바일과 PC가 어른들도 드디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버렸어요. 코로나19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를, 이런 소비 트렌드를 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은 투비랜드라는 블로그에서 저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충분히 떠 있거든요. 그 충분히 떠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게 된 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현지 상품 선호는 생산지, 원산지 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현지 상품, 로컬 푸드 선호니까 생산지 표시하고 원산지 표시. 원산지는 수입품이냐 수입품이 아니냐를 표시하는 것이 원산지고요. 생산지는요,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냐. 전통시장 안에서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요,
전통시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써주는 거. 이거 필요하거든요. 가격 표시도 필요하지만요. 원산지나 생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걸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상인들도 한동안은 좀 표시를 하더만은 요즘에는 잘 표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그걸 꼭 소비자를 위해서, 상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를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강이나 웰리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운동상품, 건강보조 식품, 또 안전을 우선합니다. 지금 운동상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은요, 매출이 늘었어요. 코로나19 시대에. 그래, 코로나19 시대에도요, 느는 상품들이 있어요. 특히 배달로만 판매하는 김밥집, 엄청나게 매출이 늘고, 족발집, 이런 데들 매출이, 치킨집, 이런 데들. 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물어봤습니다만, 상당히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편식이야 주로 간단히 집에 와서 전자레인지에다가 넣어서 데펴서 먹는 음식, 또는 재료를 모아놔서 끓여서만 먹을 수 있는 상품,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DIY, 이건 뭐냐면 do it yourself라 해서 자기가 제조하고 자기가 조립하고 해서 만드는 상품. 이미 가구 같은 것들은 DIY 상품으로 많이 됐죠. 조립식 상품이죠. 자기가 만들어진 것보다는 원재료를 사다가 자기가 스스로 제조하는 거, 이런 것들, 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의 상품이 자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만들면 믿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만든 제품들이거든요. 개성화도 올 수 있고, 뭡니까,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이러니까 요즘 코로나19 시대하고 잘 맞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2강의 내용은, 자, 전통시장의 소비 트렌드와 전통시장 마케팅 방안인데, 자, 소비 트렌드 첫 번째, 소비자 행동 변화, 저성장, 상생, 그 다음에 빅데이터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1년 전에 비해서 소비자 행동들이 저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다는 거, 그리고 소포장 조금씩 구매하는 것이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했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나타난 경향으로는 여러 가지 내용들 한 10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해서 소비 트렌드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으로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전통시장에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가 이어집니다.